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1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딱 봤을 땐 비둘기입니다. 앞서 거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시장 관심은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금리하고 QT. 그 중에서도 금리 25bp, 50bp 힌트를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진짜 그냥 없었어요. 그 다음에 QT에 대해서 속도, 규모, 힌트를 좀 더 주세요. 이것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매파적인 내용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음으로 인해서 딱 보면 비둘기로 보여졌던 게 FOMC 의사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야, 이건 무슨 의사록까지 봐야 되냐. 회의 보고, 그냥 성명서 보고, 기껏해야 조금 더 시간 쓰면은 인터뷰까지 정도만 보면 되지, 파월 의장. 이런 것까지 봐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 봐야 됐느냐라고 하면, 이제 1월 초죠. 12월 FOMC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딱 나왔을 때, 그 의사록에 너무 매파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사실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더욱더 관심사가 된 거고, 그리고는 이제 작년도 중순부터 해서 파월 의장이 성명서 내고 성명서 내고 그날 인터뷰하고 할 때는 조금 보면 비둘기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의사록이 3주 뒤에 딱 나온 거 보면 내용들이 좀 매파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둘 다 유심히 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지금 의사록이 많이 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사록 3주 뒤니까 3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런 의구심들이 들었어요. 성명서는 좀 비둘기적인데, 왜냐하면은 넥스트 미팅에나 순이라고 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근데 인터뷰가 그렇지 못하고 매파적이었던 거죠. 파월 의장이. 이게 이제 2021년도하고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보통은 성명서가 좀 매파적이고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비둘기적으로 현란하게 해가지고서 증시를 항상 살려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반대로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게 의견이 혹시 좀 많이 갈리고 싸웠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게, 해마다 지역 연준 투표하는 곳들이 바뀝니다. 근데 요번에 매파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제임스 블라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파적인 멤버가 증가를 해서 그래서 좀 안쪽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좀 다툼이 있었나, 악유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딱 의사록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야, 이건 진짜 비둘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나온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1월 당시 FOMC 회의를 할 때 시장에서 일부 매파적으로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혹시 1월에 바로 테이퍼링 종료를 선언하는 거 아니야? 즉 조기 테이퍼링 종료 가능성도 대두가 됐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우리 예상대로 3월 초에 종료해요 라고 결론이 났었어요. 근데 이번 의사록을 보니까 조기 종료를 했던 사람이 몇 명인지가 드러났습니다. 몇 명이었냐? 2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임스 블라드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정도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지를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 매파적인 헤드라인을 잡기에 딱 좋은 표현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1월 FOMC 의사로 필요시 통화 긴축 가속화, 관련 구체적 합의는 부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는 요 문구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이겁니다. 모스트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내려오지 않는다면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완화적 정책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니까는 요걸 어떻게 필요시 통화긴축 가속화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통화 긴축의 가속화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매파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라는 거잖아요. 즉 데이터가 우리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오는지를 일단 보고 가겠다라는 것. 즉 데이터를 보고 가겠다. 우린 데이터에 의존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정말로 많이 들었었던 단어입니다. 연준으로부터 데이터 의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은요, 이거는 연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나올 때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가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 고용 데이터가요, 정말로
정말로 강조했습니다만이 중요해졌다. 물론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QT에 대해서 그 다음 다른 부분들 좀 얘기 드렸고, 금리 인상 부분한 말씀을, QT 밑에 있네요.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플레나 비류기적인 표현도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비류기적인 파트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금리 인상 부분, 진짜 아무것도 없었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없었고, 자산 감축, QT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뭐가 나왔냐? 1월 달에 회의하고 이제 성명서 나올 때 QT 관련하는 별도 이제 기준서 페이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는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나 의사록에서는 조금 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까라고 했던 건데, 당시 일단 1월에 그 페이퍼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대차 대조표를 상당히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significantly라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국채랑 모기지인데 국채 위주로 가급적이면 보유를 하겠다. 즉 모기지는 빠르게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의사록에서요 이게 나와요. 어느 정도 분위기였냐가 첫 번째, 상당히 줄이겠다에 대해서는 모든 참가자가 동의했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국채 위주로 보유하겠다에 대해서는 모든까지는 아니고요. 많은 참가자들이 모기지를 매각하거나 혹은 모기지 쪽에서 이제 만기가 돌아와 돌려받는 원금 중 일부를 국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국채 위주의 보유라는 것이요. MBS의 매각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나온 거죠. 사실 우리가 자산 재투자 중단이라는 거하고 자산 매각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매각이란 건 엄청 매파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MBS 매각까지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서 요거는 약간 매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이거를 지난 1월 FOMC 끝나고서 몇몇 연준위원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상 의사록에서 요 내용이 있을 때는 이거를 더 이상 매로는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죠, 시장이. 자, 그 다음에는 기준이 확실히 만들어질 시기가 언제쯤일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브레이나드가 뭐였죠? few meetings 뭐였는데 next few meetings라고 했죠. 여기 보면 upcoming meetings라고 했습니다. 아마 한 번 내지 두 번 뒤에 회의로 저는 보이고요. 이 표현은 그러면은 3월 혹은 5월 정도에 언제 QT 어떻게 정확히 이제 규모로 할 건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5월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에 결정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습니다. 70몇 회 언급했다던데요. 제일 많이 언급했다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쓸만한 표현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넓게 퍼져가고 있다. 브로든드 하고 있다라는 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실질 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임금 올라가서 인플레가 추가로 올라갈 위험성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자산 밸류에이션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다. 그래서 자산 가격에 조정이 오면 미래의 다운턴, 경기 냉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좀 걱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의 참가자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된 완화적 금융 환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코모더티브가 완화적이란 표현이에요. 이게 재정 불균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완화적 금융 환경을 이끌었다라는 좀 자성의 목소리고, 몇몇 참가자들 썸입니다. 암호화 자산과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이 금융 안정성에 떠오르는 위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몇몇 참가자들 또 역시 썸입니다. 완화 정책의 신속한 제거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도 있다. 이걸 언급했어요. 그러니까는 몇몇은 너무 우리 완화적이었어라고 얘기했고, 지금 좀 비싼 거 아니야? 자산시장이? 그런 얘기했는 반면 몇몇은 아니야, 우리 이거 잘못 긴축으로 갔다가는 좀 큰일 날 수 있어 라는 걸 걱정했는데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숫자로 봐서는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전체적으로 좀 훑어드린 것 같고, 더 자세히 봐야 될 거는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게 어떤 영향을 지금 상황에서는 줄 수 있을까라는 건데,
제임스 블라드가 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어요. 지금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데이터 디펜던트가 향후 연준의 긴축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블라드를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FOMC 이후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2월 1일 날 화요일 날에 블라드가 이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3월 50bp 인상에 대해선 반대한다. 그러면서 블라드뿐만이 아니라 막 보스틱부터 해서 각종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연준 위원들이. 이들이 모두 다 요 주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50bp 인상이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매파로 알려져 있는 가장 지금 연준 구성에서 조지하고 블라드가 50bp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야, 이거 50bp 인상은 아닌가 봐. 거기다 보스틱도 처음에는 50bp 그러다가 아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2월 10일이 되니까 블라드가 말을 바꿉니다. 상반기 100bp 인상 선호, 3월에 50bp 인상 선호. 이거는 물론 파월 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 대차 대조표 축소는 2분기 중에 개시를 선호한다. 우리 자산 매각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 긴급회의를 개최해서라도 금리 인상 고려해야 된다. 이만큼 매파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시면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거죠. 제가 이때 사실은 지난주 자산시장에서의 그 블라드 부분을 그대로 컨트롤 CV 했습니다. 보시면 아니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게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한 판단인가요? 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서 17일 목요일에 블라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죠. 상반기 100bp 인상 선호한다. 다시 재확인해줬고요. 2분기에 대차 대조표 축소 선호한다. 재확인해줬고요. 인플레 계속 높게 나오면 자산 매각해야 된다. 말했고요. 여기 하나 더 하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추가적으로 매파적으로 간 겁니다. 우리 중립금리 이상으로도 가야 된다. 근데 내가 생각한 중립금리 2%다. 그러니까 한 2.5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금리를. 그럼 금리 인상 속도 너무 빠르잖아요, 여러분. QT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까지 해야 되는데. 자, 2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동안에 이 양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월간 고용 데이터가 나왔어요. 호조를 보였죠.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거예요. 미국 CPI가 나왔죠.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처럼 말을 휙휙 바꾸게 만드는 게 뭐다? 바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따라가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만큼 저희가 예상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연준도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다 같이 암시를 걸어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데이터 보면서 조심조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다음 회의 앞두고서 우리가 데이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것들인지 나올 게 있는지 날짜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 두 가지죠. 고용 데이터하고 미국 물가입니다. 보시면은 고용 데이터 지금 3월 4일 금요일에 나올 거고요. 3월 10일 목요일에 미국 CPI 나올 겁니다. 요거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그 3월 1일 날 화요일 날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여기 프라이스 항목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스 항목이 미국의 CPI를 3에서 5개월 선행을 하죠. 이게 과연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 자료에서는 다시 올라갔거든요. 다시 내려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3월 7일에는 중고차 지수. 이 중고차를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긴 하지만 최근에 중고차 때문에 고생을 했죠, 미국이. 자, CPI 중고차 항목을 약 2개월 선행하는데 일단 반월치는 지금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1.5. 과연 이게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구인구직 비율, 졸츠 나오는 거하고 ADP 비농업 민간고용 요것도 지금 고용시장이 어떨지 가르마를 좀 타주겠죠. 저희가 판단하는데 뭐 당장 다음 주에는 PC 물가지수도 나오는데 이게 뭐 연준은 원래 CPI보다 PC 봅니다. PC 더 중요하다고는 하나 이미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결과를 말해줬기 때문에 뭐 PC에서 그렇게 시장을 놀래킬 만한 숫자가 나올 거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여튼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우리 시간 17일 새벽, 미국 시간 16일 날 밤에 16일 날에 오후에 3월 FOMC가 열린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다 이 FOMC를 굉장히 눈여겨 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은 이미 결과가 유출이 된 회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솔직히 만약에 또
타이트하게 나오고 미국 CPI 높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50bp 인상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유심히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요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대본이 유출됐다 그러면서 쫙 쓰는 거죠. 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거의 약간 소리가 들린다 할 정도로 비슷하게 네티즌 분들이 이런 거 쓰시잖아요. 실제 이거를 이제 아는 형님에서는 사용해가지고서 자기네가 이걸 일종의 밈처럼 해가지고서 방송으로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연준도 지금은 이제는 데이터 디펜던트를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서 데이터 상당히 보시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모두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데이터 보고 움직이자.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는 고용하고 인플레 쪽에 연준이 데이터 미리 못 받아보는 걸로 우리 결론이 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결론 났다는 게, 보스틱하고 갑자기 말 바꾸고 막 하는 거, 그러면서 말 바꿀 때 보스틱이 했던 말이 고용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고용 되게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사람들도 데이터를 미리 못 받아보는구나 라는 게 거의 사실상 요번에 확인이 다시 한번 됐기 때문에 다 똑같다, 상황은.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 데이터 나올 때마다 주의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1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대한 리뷰였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